실질임금이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 31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8월 실질임금은 330만 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7만 6천 원 적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올 2월을 제외하면 단 한 차례도 실질임금은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2023년 2월조차도 0.7% 조금 상승했고요. 전년도 동월의 급격한 실질임금 하락에 의한 기저효과입니다. 이 기저효과는 아까 내내 우리 홍성구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장기간 실질임금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것은 2011년 고용노동부 조사 이래 최악의 마이너스 기록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기록입니다. 실질임금 연속 하락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저하시킵니다. 분배지표 악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환경에 의한 고유가, 고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일하는 국민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평가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물가 영향으로 실질임금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 어디에도 국민의 실질임금 감소에 대한 생활비 경감 조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 등 경제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면피용 예산, 해외 순방 이후 늘어난 대통령 체면 칠해용 ODA 예산만 가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비상경제 민생회를 열고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의 긴축재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의 재정 늘리는 게 인플레로 연결되는 것은 경제 규모가 아주 작은 개도국 같은 나라의 얘기지 통상적으로 재정보다는 금융에 의해서 화폐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 이상 대개 OECD 국가에 들어간 나라들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요.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클린턴 정부 시절에 레리 서머스가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에 말씀하신 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지출 감축을 하기 전에 우선 세금을 인상해서 세수를 먼저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긴축재정을 하려면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을 하려면 감세보다는 증세를 통해서 세수를 먼저 확보하고 필요한 구조조정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클린턴 정부 때 했던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했습니다. 정부의 이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약 8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증세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 확보된 세수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 그리고 의료보장에 대한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데 돈을 쓰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생각이고 미국 의회가 동의한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정부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출만 줄여서는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경제를 잘 모르시면 좀 전문가에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을 위한 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31일 서울고등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업무복귀 조치는 잘못됐다며 제출한 항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에 이어 김기중 박문진 이사도 해임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동관 방통위가 제기한 해임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의 부담 해임이 사실상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연이은 패소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재항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만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8월 취임 이후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돌격대장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부위원장 한 명인 비정상적인 2인 방통위 체제로 공영방송 관리감독기구인 박문진 이사들을 위법하게 해임하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월권을 행사하며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방송과 언론에 대한 검열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언론장악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시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위법적 행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제 언론노조와 기자협회도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관 방송위원장에 대해서 매우 많은 사례 위법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공영방송 이사 결격 사유를 무시하고 임명했고 해임을 강행한 것. 두 번째, KBS 이사회 사장 임명 제청에 대한 파행을 방치한 것. 박문진 이사장 해임을 강행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침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으로서 파행시킨 문제.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의 제어가 및 YTN 변경 심사 공정성 침해 등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수의 문제를 언론노조와 기자협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의 이 위법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언론 현업단체와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김포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이동관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하고 홍성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성 없는 그리고 졸속적인 김포 서울시 편입안보다는 실제로 지금 김포 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 문제입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자기 말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데요. 민주당은 5호선과 관련된 예타 면제와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담겠습니다. 정부가 입장을 정해 오십시오. 저희들은 현실성 없는 김포 주민들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안을 갖고 오십시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서 내년도에 바로 이 5호선 연장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